네,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언론은 그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언론들을 감시하고 또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미디어 스코프. 오늘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A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이동재 기자죠. 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 비롯해서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예,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은 5월 14일에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 1대를 제출받은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제 압수수색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언유착을 보고하고 상해 협박 취재 관련된 그 윗선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두 선배들을 네네. 이제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받았던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은 모두 초기화돼 있었고요. 그리고 노트북 PC도 모두 포맷된 상태였고요. 포렌식 결과 뭐 12개 파일 중에 4개 정도만 복구되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주요한 정보는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뒤늦게 또 이런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채널A 측에서 이제 진상조사위를 꾸렸었잖아요. 네네.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뭐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 발표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 네. 대해서 진상 은폐 보고서다라고 은폐 정의를 보고서다. 내렸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증거인멸 이게 정말 심각한 상태다. 이것은 그냥 대충 인멸 이렇게 기다렸다가 인멸되길 기다렸다가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윗선 개입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그 정황들이 너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다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네. 은폐 보고서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계에도 조금 뭔가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공은 일단은 검찰로 넘어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확실하게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검찰 관계자 A라는 그 존재가 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검찰 관계자 A를 제대로 수사해야지 되는 것이죠. 검찰이. 네, 검찰이요. 그런데 이 검찰 관계자 A에 대한 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은근히 이렇게 힌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말하는 거, 이동재 기자가 그 백 기자라고 이제 같이 네. 취재하는 그 기자에게 하는 대화의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 그 검찰 관계자 A가 은근히 했던 말들이 이렇게 쓱쓱 녹아져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진상조사, 그러니까 채널A가 노골적으로 검찰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윗선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백 기자뿐만 아니고 그 선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언론이 뭐 상대 혹은 라이벌 언론사라고 해도 네. 이렇게 언론인끼리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좀 있다. 네네. 그래서 언론인의 나쁜 기사 같은 건 다른 언론인이 아무리 뭐 라이벌이라도 잘 안 써준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어땠나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번 내용에서는 네. 그 보도 자체는 됐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도는 다른 사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나 이런 네네.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그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언유착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대목에 중점을 둬서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가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동재 기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검찰 고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지 씨에게 들려준 음성 파일도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동재 기자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다른데요. 채널A 보고서를 발뺌 보고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와 사설에서 진상규명 여부는 이제 검찰에게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한국일보 사설에서 당사자 해명만 드릴 거라면 거창하게 진상조사위를 꾸릴 이유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말에 저희 논평도 사실 비슷한 톤입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뉴스인데 참 보도 방식이 다르고 헤드라인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글쎄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사실,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자들도 사실상 완전히 그런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분은 사실 없었고요. 늘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사례는 이렇게 흔치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MBC에서 이걸 보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고 또 저희처럼 시민단체가 또 이것을 고발을 했고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매우 중요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수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인지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방송사들의 총선 개표 방송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무슨 어떤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총선 개표 방송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민원연 안에 방송 모니터 위원회라고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니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본인들 생각에 이 개표 방송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희는 주로 정치적인 이슈 위주로만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개표 방송이 우리 국민에게 정말 유익했던가 라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이게 대학생들이 정리한 거라서요.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일단은 개표 방송이 지나치게 거대 양당 중심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이 개표 방송에서 소수 정당들은 거의 등장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당선자 1등, 2등만 계속 보여주니까요. 이게 너무 아쉬웠다. 왜냐면 이번에는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더더욱이 소수정당의 가치가 돋보여야 되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군소정당으로 묶어서 항상 기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득표 상황만 소개하는 개표방송.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쳐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랜덤으로 계속 틀어주는 대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책 공약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시기에도 이게 나와야 되지만요. 사실 개표 방송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분 그러니까 뭐 1등, 2등이라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어떤 그 공약을 내놨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개인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격전지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 소리만 계속 하고 있었다. 경마식 보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표 방송마저도 선거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그 승자 독식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 패널. 이 패널 대담들이 너무 이 판세 해설에만 집중해서 우리 지금까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냥 유명 평론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좀 깊이 있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판세를 그냥 해석하고 그러니까 점치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내용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좀
이 개표 방송이 그리고 너무 화려한 거, 볼거리, 뭐 CG 이런 걸로만 승부를 걸고 있는 것 네.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거 관심 많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번에 이제 CG는 뭘로 나올 것인가, 뭐 BGM은 어떤 걸 쓸 것인가. 시청률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방송하니까 또 방송국은 시청률 생각하니까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때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개표 방송이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정말 많은 그 CG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방송사도 너무 많고 엄청나게 이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그렇게 좋은 정보인가 비용 대비 이것은 좀 우리가 왜 외국의 어떤 그 스포츠 중계를 우리가 막 과잉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논의도 했었잖아요. 저는 개표 방송을 둘러싼 이 방송사 간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개표 방송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개표 방송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꼭 보고 싶다. 다음 대선에서 개표 방송 때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말한 그 공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전에 냈던 대부분은 재선이 되는데요. 이전에 냈던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정치인들이 그냥 당선되면 끝이 아니고 내가 국민으로부터 감시받고 정말 국민의 그 일꾼으로 내가 선출됐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경종을 울리는.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개표 방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학생들,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분석한 개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코프 김원경, 민월연, 이게 발음이 힘들어요. 민월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